반갑습니다. 익셀을 디자인 튜터 엔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 시트를 참조해서 값을 불러오는 논리의 AS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여러 시트를 참조해서 값을 불러왔을 때는 지금 여기를 볼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기호가 있죠. 그리고 띄어쓰기가 있습니다. 이전 강의를 참조해 보신 분들이라면 여기에 있는 목록 있죠. 이 목록과 시트명이 일치하는 경우에 우리가 값을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월별 데이터를 참조해서 시트도 마찬가지죠. 1월, 2월, 3월, 4월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 그리고 기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시트를 참조해서 값을 불러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기호나 띄어쓰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전 제가 업데이트한 영상을 보시고 똑같이 따라했는데 오류가 발생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일일이 답변을 드리기가 좀 힘들어서 영상으로 간단하게 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문제 시트로 넘어와서 예전 논리와 더불어 AS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출 평가부터 순이익 평가를 구해 볼 건데 여러 시트를 참조해서 구해 볼 거죠. 매출 평가 이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넘버, 사원 아이디, 이름, 매출 평가라고 해서 총 4개의 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은 이름이 되었던 사원 아이디가 되었던 이 두 가지 목록 중에 한 가지 기준값을 가지고 매출 평가라는 부분의 값을 불러와야 됩니다. 여기 매출 평가로 넘어가 보니까 BTS 매출 평가 여기 있는 이름은 다 고유한 속성 값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원가 평가도 볼까요? 이름부터 매출 총이익 평가, 판매율 평가 이런 식으로 이름 다음 어떤 목록에 대한 평가 항목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디얼에 있는 이름을 기준값으로 사용을 해서 그 옆에 있는 평가 목록란을 참조해서 값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통은 우리가 는 하고요. vlookup 한 다음에 왼쪽에 있는 이름을 참고해서 데이터 분석을 했었죠. 이름이라는 이 고유한 속성값을 참고해서 F4번 키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주도록 할게요. 오른쪽으로 복사 붙여넣기를 감안해서 이 디얼에 있는 기준값을 고정시켜 주도록 할 겁니다. 콤마 찍고요. 매출평가로 넘어가서 D열부터 E열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기준값이 있는 목록을 첫 번째 범위, 찾고자 하는 결과값이 있는 목록을 끝으로 해서 범위를 연속으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콤마 두 번째 찾고자 하는 값이 들어있습니다. 콤마 찍고 논리값은 정확하게 일치하는가, 용또는 여기 보여지는 false 값을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가로 닫고 엔터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출평가에 있는 BTS의 매출평가 자료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어떤 친구를 불러오게 만드는 부끄러움이 많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또 불러오는 친구가 있었죠. 그 함수는 바로 indirect라는 함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매출평가라는 이 자리에 더블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이전에는 여기 indirect를 하고 나서 이 위에 있는 목록을 그냥 콕 찍어주기만 했었거든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 부분 지워보도록 할게요. 여기 범위는 D부터 2열입니다. 이거는 다 동일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할게요. 자, false 이전의 값을 다 지워주고요. 여기에서 indirect 한 다음에 이 매출평가라는 이 값을 찍어줬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목록 값과 여기 시트명이 일치하죠. F4번 하나, 둘 눌러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상단에 있는 이 목록을 계속해서 참조해서 이 시트명과 일치하는 경우 해당하는 값을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매출평가 여기 기호가 있는 그리고 띄어쓰기가 있는 이 자리를 참조해서 %% 해준 다음에 우리가 시트를 참고하게 되면 꼭 마지막에 붙는 기호가 있죠. 그건 바로 느낌표입니다. 쌍따옴표 해주시고 느낌표, 그러면 기호 매출평가 다음에 느낌표가 붙어서 이거는 시트 이름이 되겠죠. 그리고 범위를 적어줍니다. D부터 콜론 E까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프롬프트를 완성해주는 기호가 바로 컬런이죠. 그리고 쌍따옴표를 찍는 구조로 우리가 마무리를 했었거든요. 갈로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미는 인다이렉트가 이 기호와 글자가 조합이 되어 있는 이 텍스트를 시트명으로 참고해서 해당 범위에 있는 목록을 지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다이렉트가 지정하고 있는 이 범위는 유동적이겠죠. 참조하는 이 셀 구간이 바뀔 때마다 시트명도 바뀌어서 해당하는 주소값 범위에 있는 값을 참조해서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을 불러오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전에 짰던 논리와 동일하죠. 엔터 쳐볼게요. 이러면 REF 오류가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참조할 영역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오류가 발생을 했는지 우리가 이전으로 잠깐 되돌려 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Z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기호와 띄어쓰기가 있는 경우 기호가 시작하기 전에 작은 따옴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 보면 작은 따옴표가 있고 매출평가 느낌표가 끝나기 전에도 작은 따옴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따옴표는 하나의 세트로 묶음 처리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사실 이게 분석이 됐으면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전 영상을 참고하지 못하신 분들은 인다이렉트의 속성까지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셔야지만 여러 시트를 참조해서 값을 불러오는 논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다이렉트 관련한 함수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를 분석을 했고요. ESC 버튼 누르고 컨트롤 Y 눌러서 다시 한번 앞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다이렉트를 했던 이 구간에 빠져있는 기호를 추가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더블 클릭해서 주소값 이름 앞에 쌍따옴표 해주시고 작은 따옴표하고 쌍따옴표하고 AND 연산자로 이 주소값에 있는 매출평가 기호라는 이 부분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느낌표 이전에 작은 따옴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 느낌표 이전에 작은 따옴표 있었으니까 여기에 작은 따옴표를 콕 찍어주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를 치면은 56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고요. 자동 채우기 핸들로 오른쪽으로 한번 당겨주시고 아래로 쭉 당겨주시면은 우리가 원한 값을 불러와서 이 테이블을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몇 가지 검사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총이익 평가 이 부분 한번 해볼까요? 다윗 매출 총이익 평가 다윗이 72점이네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 평가 여기에서 다윗을 찾고요. 매출 총이익 평가 72점 잘 출력이 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번 시간에는 기호와 띄어쓰기가 조합된 목록 그리고 시트를 참조해서 값을 불러오는 논리를 인다이렉트 함수를 사용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